미국 대선 지지율에서 열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재선에 실패하면 출국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막바지 대면 미세에 온 힘을 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최악의 대통령 후보로 칭하며 이같이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메이컨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후보와 맞대결에 부담을 느낀다며 "내가 진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나? 내 인생 전부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아마도 나는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후보에게 졌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의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 줄곧 대선 패배 시 불복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낙선운동 단체 링컨 프로젝트는 이를 선거 캠페인에 활용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고 "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링컨 프로젝트는 이 영상의 약속? 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트위터에 띄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청중의 농담을 던졌다. 그는 앞으로 "나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진다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턴베리 리조트에서 골프나 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북미 협상 도쿄 올림픽 좌표 찍은 백악관 서훈 방미 직후 공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시점으로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거론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6일 싱크탱크 에스펀 연구소 화상대담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년 도쿄 올림픽을 거론하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 화합의 장인 올림픽이 북미 간 정치적 돌파구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미 간 깜짝 회동 등 미 대선 직전 10월에 서프라이즈 관측이 잇따른 가운데 미 고위 인사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를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오브라이언의 발언은 북미 협상 시기로 내년 여름을 제시함으로써 미 대선 전에는 대화 재개가 어려운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열세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은 상당 부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 등의 계기에 종전 선언을 언급한 전후로 청와대 안보실의 서훈 실장과 김현종 차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 안보라인의 연쇄 방미로 북미 간 깜짝 이벤트 개연성이 불씨가 되살아났지만 세 주도 안 남은 대선 일정상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회견에서 북한, 이란을 거론 "이기면 매우 신속히 협상할 것이라고 해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외교, 안보 참모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 시기를 공개한 시점이 서훈 안보실장의 방미와 겹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서 실장은 14일 오브라이언 보좌관, 15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잇따라 면담했다. 도쿄 올림픽 아이디어가 한미 간 교감으로 도출됐을 수도 있다는 방증이다. 좀처럼 교착하게 명분을 잡지 못한 한미 양국이 도쿄 올림픽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관문이었던 제2의 평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열병식에 대해 미국이 놓기로 일관하는 의도가 당장 대선에서의 악재를 막고 훗날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과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18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역전극을 일군다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제시한 시간표대로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화해를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구상은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구사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으로서는 트럼프와는 사뭇 다른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전날 ABC 방송 타운홀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폭력배로 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가장 친한 친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홉다운 방식으로 한반도 화해 물꼬를 트려는 지금까지의 남북미 정상의 노력이 바이든 체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 차례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내년 여름에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 핵통제 협정 1년 연장 러시안 거부 핵동결 속이로자야. 미국은 16일 러시아와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조건 없이 1년 연장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뉴스타트 1년 연장 방안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핵탄두를 동결하지 않고 뉴스타트를 연장하려는 푸틴의 대응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미 협정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의 모든 전술, 전략 핵무기의 배치를 동결하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협정을 우선 1년 연장하고 핵탄 두수를 1년간 제한하자는 비교적 간단한 제안을 했지만 러시아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은 협정을 일단 연장하고 핵무기를 동결한 가운데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핵동결 없이 협정만 연장하려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미국은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줄 군비 통제에 대해 진지하다며 값비싼 군비 경쟁이 뒤따르기 전에 러시아가 입장을 재평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태도와 관련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내달 3일 미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려고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뉴스타트 연장과 관련 제안할 게 있다. 현재의 조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1년만이라도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만료되는 협정은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뉴스타트는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체결한 이 협정은 양국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전력 통제 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뉴스타트 폐기를 경고했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에스펀 연구소와 화상회담에서 중국은 3자 회담 참여 제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핵탄두를 쌓고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 너무 바빠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와 군비 통제 협상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협상 대표인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 통제 대통령 특사와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6월과 8월에 이어 이달 5일에도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빌링슬리 특사는 협정 연장에 대해 러시아와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랴브코프 차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며 부인했다. 새 트렌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출시가 너무나도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개발 회사인 미국의 존슨 앤 존슨의 백신 개발 잠정 중단 발표에 이어 일라이릴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앤 존슨 아연 임상 시험에 참가인들에게서 원인 불명의 질환이 발견됐다. 3상 시험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라고 선포하며 전 세계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3상 임상시험을 중단시켰고 일라이릴리 대변인과 독립적인 안전감시위원회가 임상
임상시험 등록 중단을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암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안정성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이후 투약받은 것으로 단 며칠 만에 음성 판정을 받은 트럼프의 호전 결과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의 폭발적인 관심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임상시험 중단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에 한파로 어느덧 겨울이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감염 편매가 교수이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감염병 역학센터의 핵심 멤버인 마이클 리나 박선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지 못하며 우리는 완벽하고 가혹한 폭증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겨울철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시즌성을 가볍게 여기고 이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철에도 확산했다는 것을 겨울철이 되면 대량 확산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이승섭 교수와 정재훈 박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기능이 있는 초미세 물방울의 대량 생성이 가능한 정전분무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승섭 교수팀의 정전분무 기술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나노 크기의 초미세 물방울 안에는 OH 레디컬이 함유되어 있다. OH 레디컬은 불안정한 화학구조로 반응성이 매우 높고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체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천연물질이다. OH 레디컬 거의 모든 오염물질의 살균, 소독에 관여하며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OH 레디컬의 산화력은 불소 다음으로 강력하고 오존과 염소보다 강력하지만 불소, 염소, 오존처럼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 OH 레디컬은 높은 반응성으로 공기 중에서는 수명이 매우 짧아 효과적인 살균 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나 OH 레디컬을 물방울에 가면 수명을 크게 늘릴 수가 있어 살균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OH 레디컬을 함유하는 초미세 물방울은 일본 파나소닉 4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다만 나노이 기술은 공기 중의 수분을 차가운 금속 TV에 응결시켜 정전분무하는 방식이어서 생성되는 초미세 물방울의 양이 매우 적고 인과 전압이 높아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일본 파나소닉은 자사의 나노이 기술로 만들어진 초미세 물방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물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승석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MEMS 기술로 제작된 폴리머 재질의 초미세 노즐을 이용해 정전분무하는 방식으로 인과 전압이 낮아 정전분무가 오존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구현된다. 또한 초미세 노즐 어레이를 이용해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게 초미세 물방울을 대량으로 생성하는 데도 성공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초미세 노즐은 피레진과 같이 높게 솟아있는 구조로 초미세 노즐의 주위는 마이크로 돌기로 소수성 처리가 돼 있다. 이승섭 교수님은 지난 수년간 폴리머 초미세 노즐 개발과 물정전 분무 기술을 이용해 가습, 탈취, 미세먼지 제거, 항균 등과 같은 공기 정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승섭 교수님은 현재 초미세 물방울의 양산이 가능한 폴리머 초미세 노즐 정전 분무 기술 기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용 공기 정화기를 개발 중이다. 순수한 물을 이용한 살균 방법으로 인체에 해가 없고 친환경이라는 장점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방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승섭 교수팀의 폴리머 초미세 노즐을 이용한 물정전 분무 연구는 올 4월 국제학술지 폴리머에 소개된 바 있다. 아울러 이 교수팀은 올 8월부터 카이스트 코로나 뉴딜 사업의 지원을 받아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이후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제품들 중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 입구에 설치하기 간편한 바이러스 디펜더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고강도 센서가 부착돼 있어 기계 근처에 근접하면 자동으로 전기분해 살균수를 안개에 분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우 미세한 초음파식 입자를 적용해 사용자의 의류나 머리가 젖는 불쾌감을 줄였다.
7개의 분무구로 전신에 고르게 분사한다. 바이러스 디펜더는 사용자에게 분무를 날리는 음성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바닥면에 4개의 바퀴가 장착돼 다른 장소로 이동도 용이하다. 판매사인 에어백신 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한 설치나 설비 필요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에 쓰는 소독수 바이러스 가드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살균수로 인체 유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식품의약국, 일본 우승성에서 인증을 완료한 안심물질로 글락시 80에서 150배 살균력을 자랑한다. 탈취 효과는 물론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인가된 물질이며 별도로 임상실험을 통해 안자극시험, 경구독성시험 및 전신후입시험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가격 부담도 최소화했다. 기존 대형 소독기의 경우 2천만원을 훌쩍 넘지만 바이러스 디펜더는 400만원대로 가격 부담을 낮췄다. 현재 바이러스 가드는 청와대 경호처를 비롯해 전국 보건소에도 지속 공급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방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농공기술센터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서도 사용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실내 인테리어 효과까지 겸비한 바이러스 디펜더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설치돼 외부로부터의 세균, 바이러스 등을 1차적으로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며 바디 디펜더를 통해 체온 확인에 그치는 방역체제에서 더 나아가 확실한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수년째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4년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반등했다.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 갤론 NPO는 15일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에서 지난 9월 각각 성인 남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31.7%에서 올해 12.3%로 무려 19.4%포인트 급락했다. 한국 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015년 15.7%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지난해 49.9%에서 올해 71.6%로 21.7%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20.0%에서 5.9%포인트 상승한 25.9%를 기록했다. 2016년 29.1%를